안녕하세요. 외국인의 한국 탐방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부 김대중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의 인생 여정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축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가 남긴 발자취는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7년 이후부터 퇴임까지 김대중의 여정을 더 길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단일화의 실패와 대선 낙선의 아픔. 1987년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군사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극에 달했고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폭발한 시기였습니다. 김대중은 이 시기에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섰으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김영삼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민주화를 위해 협력해야 했지만 끝내 단일화에 실패하게 됩니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각자 후보로 출마했고 이는 군사정권의 후보였던 노태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김대중은 평화민주당을 창당하며 야당의 대표로 나섰지만 12월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와 김영삼에게 밀려 611만 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이 결과는 그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었고 그는 선거 이후 부정선거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겼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정치적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또 다른 도전과 실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끊임없는 정치적 고난과 민주화의 외침 선거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88년 그는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제13대 국회의원이 되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정치 인생에서 또 하나의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김대중은 야당 지도자로서 노태우 정권에 맞서 싸우며 민주화를 향한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1989년 8월 2일 서경원 의원의 방북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은 중부경찰서에 강제 구인되어 14시간 동안 수사를 받는 등 정부의 강압적 조치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그는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에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에 대해 원칙을 저버린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이에 대해 단식 투쟁까지 벌이는 등 투쟁의 맹주로서의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투쟁은 단순히 정치적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1992년 대선, 또다시 찾아온 기회와 다시 찾아온 패배, 김대중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심을 다졌고 이번에는 바꿉시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여당 후보로 나선 김영삼과의 대결은 치열했지만 결과적으로 김대중은 190만 표 차이로 낙선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배는 김대중에게 있어 또 하나의 큰 좌절이었고 그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40년에 가까운 정치 생활을 마감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그의 선언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험난한 정치 여정을 통해 김대중이 쉽게 포기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1993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김대중은 1993년 1월 영국으로 떠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활동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에게 있어 자기 성찰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흐름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김대중은 영국에서 머무는 동안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구상하며 그의 정치적 열정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1994년 그는 아시아태평양 민주지도자회의 FDLAP를 설립하고 상임 공동의장에 취임하며 다시금 정치 무대에 복귀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는 그가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다시 나설 것을 결심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김대중은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하며 민주화를 향한 그의 길을 이어갔습니다. 1997년
마침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다 1997년은 김대중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왔던 김대중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로 경제적 혼란에 빠져 있었고 국민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력한 경제 회복과 민주주의 강화를 약속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은 1,326만 2,707 LL15표를 얻어 993만 5,718피 5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39만여 표 차로 누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당선은 단순한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승리였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며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외환 위기 극복과 햇볕 정책 김대중의 대통령 재임 시절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과제는 IMF 외환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경제 개혁과 구조 조정을 통해 외환 위기를 극복했고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과 IT 산업 발전에 힘을 쏟아 대한민국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햇볕 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000년 그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김정일과 만나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이 공로로 김대중은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햇볕 정책은 대북 송금 사건과 같은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대그룹을 통해 북한에 송금된 자금이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의 정책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한 정책이었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002년 제2의 연평해전과 월드컵 공동 개최의 2002년은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해였으며 그 해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2002년 FIFA 월드컵은 두 나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벤트였으며 대한민국은 4강에 오르는 기적 같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대중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과의 충돌로 제2연평해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북 간의 긴장이 여전히 존재함을 상기시켜 주었으며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김대중은 이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으며 전사자들에게 국가적 예우를 다했습니다. 퇴임과 유산, 민주화와 평화의 아이콘으로 남다 2003년 2월 24일 김대중은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김대중은 민주화와 평화의 아이콘으로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정치적 유산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나 행보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움직인 큰 흐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김대중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며 활동했습니다.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김대중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정치인의 성공담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끝없는 투쟁의 기록입니다. 그의 삶과 업적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후세에도 계속해서 기억될 것입니다.